오늘은 코인과 퓨처스 단타를 처음 잡아도 길을 잃지 않게 딱 5가지를 한 번에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주문창이 낯설지 않게 흐름대로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코인 거래를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버튼 이름이 어려워 보여도 순서만 알면 의외로 단순해서 손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거래 화면에서 제일 먼저 현물과 퓨처스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단타 연습은 보통 퓨처스에서 하고 종목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거래량이 두꺼운 것부터 잡아두면 헛발질이 줄어듭니다. 주문에는 리밋과 마켓이 있습니다. 리밋은 원하는 가격에 줄을 세우는 주문이고 마켓은 지금 보이는 가격에 바로 체결되는 주문입니다. 처음엔 리밋으로 천천히 눌러보시는 게 감을 잡기 좋습니다. 레버리지는 처음부터 높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차 대신 격리로 설정해두면 한 포지션이 흔들려도 잔고 전체가 같이 휘청거리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초보가 가장 먼저 챙길 안전장치입니다. 진입 버튼을 누르기 전엔 두 지점을 먼저 정해두시면 됩니다. 하나는 나올 가격, 하나는 더 가면 욕심을 접을 가격입니다. 출발 전에 도착지를 찍어두는 습관이 단타를 깔끔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했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입니다. 자극적인 숫자보다 그 안의 구조가 포인트입니다. 그 방식은 큰 한방보다 작은 파도를 여러 번 건지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짧게 먹고 빠지는 속도가 빠르고 틀렸다고 느끼면 미련 없이 정리하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이 리듬이 계좌를 살립니다. 종목 욕심도 강하게 눌렀습니다. 급등주처럼 흔들리는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 같은 두꺼운 종목에서만 짧게 승부를 보려는 태도가 핵심이었습니다. 변동성은 먹되 함정은 피하는 느낌입니다. 하루 루틴도 있었습니다. 3번 연속으로 흐름이 꼬이면 그날은 멈추고 이겼을 때도 목표에 닿으면 칼같이 종료합니다. 이게 멘탈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피가 새듯 빠지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클릭이 많아서 수수료를 줄이는 순간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간 것처럼 결과가 바뀝니다. 수수료는 눈에 안 보여서 더 무섭습니다. 한 번은 별거 아닌데 10번 20번 쌓이면 수익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수수료가 낮은 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링크와 흐름을 한 번에 모아 두었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을 목표로 매일 단타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AI는 예언자가 아니라 정리를 미친 듯이 잘하는 조수로 쓰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오늘 비트코인 추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하고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뽑아달라고 시키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차트를 보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또 롱 시나리오와 숏 시나리오를 각각 한 장으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매매 전에 체크리스트가 생깁니다. 준비가 글로 남으면 손이 덜 떨리고 충동 진입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에 하루 목표를 50만원으로 잡고 손실 한도도 숫자로 묶어두면 게임 룰이 생깁니다. 룰을 벗어나면 쉬라는 문장까지 만들어두면 감정 매매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전에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경험이 먼저 쌓이게 만들어서 진입 장벽을 확 낮춰줍니다. 가입 링크로 들어가 계정을 만들고 본인 확인을 마치면 이벤트 지급 조건이 열립니다. 이 100달러는 보통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실습에 쓸 수 있습니다. 받은 100달러는 소액 레버리지로 아주 작게 포지션을 잡으며 연습합니다. 주문 방식, 수수료 구조, 롱과 숏 전환을 몸으로 익히는데 이만한 교재가 없습니다. 내 돈 입금 없이도 공부가 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도 함께 묶어두었습니다. 수수료 할인 꿀팁과 같이 보시면 시작 비용은 낮추고 실전 감각은 빨리 올리는 조합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벤트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돈 입금 없이 거래를 익힐 수 있고 레버리지를 이해한 뒤 흐름을 잘 잡으면 몇백만원까지도 노려볼 여지는 생깁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가장 직관적인 비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같았던 1000만원을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담았다고 치면 결과가 확 갈립니다.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으니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더 강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는 약 5,5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부동산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 1,000만 원어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비트코인은 숫자부터 다른 세계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비교만 보셔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투자 목록에서 완전히 지우기 어렵다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기회의 크기도 같이 커집니다. 그리고 코인은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퓨처스에서는 오를 때는 롱의 베팅에 수익을 노리고 내릴 때는 숏의 베팅에 하락에서도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점도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코인을 투자처 중에서도 꽤 좋은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기능이 붙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기본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0배 레버리지를 쓰면 포지션 규모를 5천만 원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30억 이상을 굴리는 분이라면 몰라도 소액 투자자는 이 기능이 없으면 크게 벌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사실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같은 실력이어도 거래소 조건이 다르면 결과가 시작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조건이 더 유리한 쪽으로 자금이 흐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아서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 단타처럼 자주 사고 파는 사람일수록 체감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이야기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이 차이가 선택을 바꿉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그 정보를 기준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면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에 지갑이 얇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가 됩니다.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순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써야 합니다. 지금부터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잡겠습니다. 수수료, 거래 방법의 간편함,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가 바로 입출금입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01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비교됩니다. 거래 방법의 간편함은 화면에서 체감이 납니다. A 거래소는 초보가 길을 잃지 않게 메뉴가 단순하다는 이야기가 많고 대형 거래소들은 기능이 많은 만큼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는 점이 자주 언급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같은 움직임도 배수가 다르면 수익과 손실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가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로 바로 넣고 빼는 게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이 하나로 시작 과정이 확 달라집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방법과 $100 이벤트 절차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방향보다 타이밍이 성패를 가르는 순간이 자주 나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하락에서 수익을 노리는 포지션입니다. 이름만 잡아도 절반은 정리됩니다. 롱은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여러 차례 고점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고 조정이 와도 저점이 올라오는 흐름이면 롱 쪽이 더 편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롱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증가하면 신뢰도가 커졌다고 해석합니다. 올라가는 힘에 연료가 실린 장면이라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으로 읽히고 롱 진입의 근거가 됩니다. 뉴스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리기 쉬워서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보이면 숏 포지션이 자연스러워집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는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숏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집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은 올라가도 속이 비어 있으면 곧 꺾일 가능성이 커져서 숏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공포가 커지며 가격이 눌릴 수 있어 숏이 유리해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명한 신호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쓰면 판단이 더 단단해집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같이 봅니다. 신호가 맞물리면 진입 타이밍이 또렷해지고 시장이 흔들리는 폭도 가늠할 수 있어 롱과 숏 결정에 힘이 실립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으로 찍기보다 근거로 들어가면 대응이 빨라지고 실수가 줄어듭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수수료 할인 꿀팁과 $100 이벤트 가입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그 자료까지 챙기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